그럼 지민이가 11시 50분에 나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콜라게 해보자. 자, 보시면 우리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만나서 처음에 했던 건 뭐냐면 물체 운동.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했었던 물리 원파트에서의 내용은 물체 운동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그 운동성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같은 지점에 물체가 계속 멈춰 있다면 그 물체는 우리가 뭐 정지된 물체라고 할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물체의 위치가 이렇게 변한다면 우리는 그 물체를 운동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근데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를 구별할 수 있냐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왜? 둘이 전혀 다르니까. 그럼 뭐가 다른데? 답을 해야지 새끼들아. 뭐가 다르니? 움직이는 물체는 반드시 매 순간 뭘 가지고 있니? 빠방이라고 하는 거. 뭐지 말? 운동 상태. 이런 썩을 놈들. 움직이는 물체들은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지된 물체와 뚜렷하게 차이가 나. 그래서 그랬을 때 그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한국말로 표현해주면 되는데 방향도 계산할 때 서로 다른 정반대 방향은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면 돼. 맞죠? 그 중에서 뭐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는 그 문제 풀 때 네가 결정하면 돼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가 하면 빠르기는 계산하는 값이야 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니 기억해봐. 빠르기는 당연히 일정한 시간 동안에 뭘로 계산하니? 위치 변화량으로 계산하지. 그 중에서요 어떤 물체가 움직여가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위치 변화량을 우리 계산해야 되는데 위치 변화량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의 위치 변화량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뭐하고 뭐? 뭐하고 뭐? 그렇죠. 변이라고 하는 위치 변화량과 이동거리라고 하는 걸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애가 오른쪽으로 3m 갔다가 아래로 90도 턴해서 4m 내려왔어. 그러면 이 아이의 이동거리는 얼마인데? 7m인데 변이는 얼마니? 5m. 변이는 얼마니? 5m. 라고 내가 변이를 물어봤니? 변이의 크기 물어봤니? 오른쪽 아래 5m. 변이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향을 나타내주는 게 맞는 표현법이야. 그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 출발한 지점에서 도착한 지점을 향하는 직선의 방향. 이게 변이 방향이잖아. 그쵸?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 방향으로 변이의 크기는 직선거리죠. 얼마? 5m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된다. 그쵸? 변이는 방향을 갖는 벡터값이니까 정확하게 방향도 표현해야 돼요. 변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이동거리와 변이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 관건 됐죠? 자, 그래서 위치 변화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걸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의 뭐였다? 빠르기였다. 그중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 뭐라 그러니? 속력.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 뭐라 그러냐? 이거 속도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10초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속력은 얼마? 구해 빨리. 속력 얼마? 네, 0.7m/초예요. 이렇게 하죠. 속도는? 그렇죠. 속도는 오른쪽 아래쪽 방향으로 0.5의 빠르기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이제 기억이 납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동거리와 변이 구했고요. 속도와 속력 구했는데 크기를 비교하니까 이동거리가 더 크네. 크기
그래서 이물체로 움직이는 와중에 얘처럼 뭐했다? 방향을 뭐했다? 전환했다. 이거 보여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방향 바꿔서 안 바꿔서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더 크다는 건 이 아이가 가다가 방향을 한 번이라도 바꾼 적이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더 커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있는 안목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 물체가 움직였을 때 그 물체의 빠르기를 우리가 계산했는데 그러면 그 물체가 운동하는 내내 빠르기가 변하고 있어 안 바뀌고 있어? 이게 문제죠. 그게 바로 운동의 뭐였다? 종류였다. 어떤 물체가 가는데요. 계속 방향은 일정하다고 치고 한 방향으로 가는데 빠르기가 바뀌지 않아요 라고 하면 이 물체가 가는 동안 운동 상태인 빠방 중에 어떤 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계속합니다. 빠르기와 방향 중에 어떤 것도 안 바뀌어. 이걸 중학교 3학년 용어로 뭐라 그러니? 빠르기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어요. 거짓말. 등속. 야, 빠르기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어. 그거 뭐라고 그런다고?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워. 그걸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니? 이걸 등속도 운동이라는 말을 표현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 맞죠? 네. 그런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빠르기나 방향 중에 뭔가가 바뀌어. 자, 뭔가가 바뀌는 변하는 운동을 고등학교에서 멋진말로 뭐라 하니? 얘는 빠르기가 바뀌어요. 쟤는 방향이 바뀌어요. 얘는 다 바뀌어요. 네, 뭔가가 변하는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더라. 됐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어떤 것도 안 바뀌고 있어요를 나타내는 말이고 가속도 운동은 뭔가가 변하고 있어요 라는 걸 얘기하는 말이죠. 됐어? 그중 변화량이 일정해요. 이 새끼 변하는데 변화량이 일정해. 그거 뭐라 그러니?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변화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냥 가속도 운동. 맞아. 네. 그래서 등가속도는 변하긴 변하는데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만을 얘기해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리 1에서 배웠던 게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인데 이러한 운동을 물리에서 좋아하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그거 했어야지. 됐죠? 네. 그 중에서 등속도 운동을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리자. 시간 속도 그래프. 등속도 운동을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 그래프로 그리자. 이거 빨리. 그래서 F 주잖아. 등속도 운동 그래프 두 가지. 됐어? 등가속도 운동도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래프 몇 개로 그렸었니? 그렇지. 그거 그리자. 지나간다. 그래프 개형 잡으시고요. 그래프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어디에? 기울기와 면적에. 거기에 뭐 숨었는지 표시해야죠. 됐어? 대신아, 내가 A4 줬어? 등가속도 그래프 이거 3개 중에 같은 모양이 있어 없어? 이거 하나도 없어.
등가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같은 개형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다 모양이 다 달라. 그리고 기울기하고 면적에 뭔가가 숨어 있을 때 그게 뭐가 숨어 있는지 표시해보라 그랬어. 그렇죠. 복습할만 하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네.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죠. 근데 와 진짜 씨. 이게 정상인 거 같아요. 하나도 되게 안 나요.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신하고 있는 거예요. 등가속도 마지막에 정말 시간 일치. 했던 거 같긴 하니? 너무 오래전인데. 너무 오래전이죠. 근데 그 너무 오래전이라고 해봤자 4개월 전이고요. 수능은 3년치를 시험 보는 시험이고요. 가격은 좀 많이. 면적과 기울기에 뭔가를 표현하라고 말씀이라는 걸 드렸습니다. 꼬맹아,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요. 그 운동이 어떤 내용이었지? 라는 걸 생각해봐. 등속도는요. 대표적인 예로요. 시간이 0초, 1초, 2초, 3초 지났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 동안 물체의 위치가 0, 그 다음이 2였다면 그 다음 얼마야 돼? 4, 그 다음 얼마야 돼? 6.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등속도 운동이지. 이 모습을 나타내야지. 이게 등속이지. 그러면 이 등속이라는 거 빠르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려면 각각의 구간마다 빠르기를 구해서 그걸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의 빠르기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 간 거니까 2m per 초죠. 이 구간의 빠르기도 1초라고 하는 걸린 시간 동안의 간거리가 2이기 때문에 2의 빠르기죠. 이 구간도 2의 빠르기죠. 그래서 등속도라고 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그래프 그리라고 했는데 이 칸을 빈 칸으로 놔두면 어떡하니? 중3 내신이야. 됐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집어넣어 보시면 0초, 1초, 2초, 3초라는 시간이 지나도 빠르기는 계속 2라는 빠르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2라는 빠르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그렸어야죠. 집에 가 대가리 깎아라. 응? 자, 그러면 이거 시간 위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얘는요. 1초일 때 2m 갔는데 1초에 비해서 시간이 2배 커졌더니 거리고 1초 동안 간 거리의 몇 배? 2배. 3초가 됐을 때 간 거리도 1초일 때 간 거리의 몇 배? 3배. 시간이 늘어난 비율과 거리가 늘어난 비율이 정확하게 같은 비율. 이런 멋진 말을 뭐라고 수학 시간에 배웠니?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니? 비례하게 그려야지 이 새끼들아. 와, 이걸 레벨2에서 설명한다 내가. 맞아? 맞았냐? 네. 이제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끈집을 쓴 데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늘 중력당 안에서의 운동을 할 거라서 기본에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개념도 잡을 수가 있죠. 등가속도 0초,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시간 지나가. 그랬을 때 등가속도를 얘기할 거야. 0, 2, 6. 0, 2, 4면 등속도로 가는 거야. 0, 2, 6이야 이 새끼들아. 자, 패턴 찾았어? 수학과 과학은 패턴 찾는 거야. 패턴 찾았어? 이거 얼마야? 12. 이거 얼마? 얼마? 20 돼야죠. 그랬을 때 각각의 구간별로 빠르게 봐야죠.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몇 미터 가니? 2m. 그래서 이 구간의 빠르기 2지. 1초 더 가는 동안 몇 미터 가니? 4m. 그래서 이 구간의 빠르기 4죠. 또 1초 지나는 동안 몇 미터 더 가니? 6. 그러니까 여기 12가 됐었어야죠. 6. 그럼 여기가 얼마야 되니? 8. 그래서 8인 거죠. 됐어? 라고 하는 속도요. 그러면 속도가 변했으니까 가속도 있다 그랬죠?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이죠. 얘 얼마? 2. 단위 기억나? 그렇지. 자, 요거 가속도 얼마? 얘도 2를 만들어야
얘 가속도 얼마? 얘도 2를 만들어야죠. 그래야 등가 속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꼬맹아 가속도 그래프는 시간이 지나도 2야.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직선. 알지? 아니. 맞아요. 맞죠? 그쵸? 엄청 맞았죠? 네.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랬어야죠. 됐어. 자, 그럼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요. 시간이 지나면 속도는 됐죠? 1초일 때 속도가 2, 2초일 때 속도가 4, 3초일 때 속도가 6. 시간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거리도 같은 비율만큼 시간 속력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네요. 이런 얘기죠. 맞아. 그럼 시간 위치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되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시간 속도 그래프든 시간 가속도 그래프든 그래프 안에는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거 찾는 거다라고 했어요. 됐죠? 자, 이거랑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니? 애들이 고개가 같이 진정을 하는데요. 이쪽으로 앉을 수 있어? 그래서요. 네. 편안하게 그쪽에 들어가 앉아주시면 다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앉으시면 편하겠죠. 졸면 뒤져. 편하게. 학생은 약간 놀릴 거거든요. 자, 강의 별로 좁진 않은데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앉으면 약간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하고 그래프의 면적과 기울기에 뭔가가 숨어있다 그랬는데 근데 기억나?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에 뭔가가 숨어있죠. 뭐가 숨어있게요?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 값이 숨어있죠. 그래서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뭡니까? 속력.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 또는 뭐다? 속도다 이 얘기죠.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그래프는 속력이 뭐하고 있다는 거야? 증가. 일정. 기울기가 속력. 이거 기울기. 1초일 때 기울기가 클까? 2초일 때 기울기가 클까? 기울기가 크네. 그러니까 얘는 등속 운동에 해당되는 시간 위치 그래프야. 이거 등속 운동한다는 거 느껴주는 거야. 그럼 얘 봐요. 똑같이 시간 위치 그래프야. 저거 똑같이 기울기로 속력이어야 돼. 근데 1초인 순간의 기울기와 2초인 순간의 기울기가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 얘는 속력이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커져요. 달라지고 있는 거야. 되겠어? 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 1초인 순간에 접선 기울기 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0초부터 2초까지의 구간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네요. 어쨌든 기울기니까 속력은 속력인 것 같아. 근데 기울기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접선 기울기의 의미는 뭐였을까? 이 접선 기울기의 의미는 뭘까? 그렇죠. 1초인 그 순간 속도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맞아. 그런가 하면 0초에서 2초까지 구간 기울기의 의미는 뭐니? 네, 그 구간의 평균 속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센스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의 기울기를 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순간 속도든 평균 속도든 다 똑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순간순간 기울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랬을 때 접선 기울기는 그 순간의 속력이고요. 구간 기울기는 그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거 배울 때요 거의 하루 걸렸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배울 때 그때 맨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 3시간 걸렸네요. 그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발전했네요. 엄청 발전했죠. 근데 여전히 그래프 개혁을 다 그리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요? 근데 4개월 지나고 났으니까 생각나는 부분도 있고 안 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말씀표를 찍죠. 이 정도는 기억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의 의미가 속도였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 있잖아. 모양은 달라도 시간 속도 그래프라면 면적의 의미는 다 똑같다. 뭐다? 네, 이거 이동거리 또는
아니면 변이. 됐어. 이런 거죠. 변이에요. 이런 거니. 되겠냐? 자, 기울기는 뭐니? 그렇죠. 시간 보는 속도면 가속도죠. 됐어. 그 중에서 얘는요. 기울기 얼마? 얘 기울기 얼마? 기울기 얼마? 0.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없는 속도, 등속도라는 뜻이야. 맞아. 얘 기울기죠. 그죠? 근데 1초일 때 기울기가 커요? 2초일 때 기울기가 커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죠. 맞아.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자, 그런가 하면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넓이의 의미가 있다. 이거 좀 정확하게 하자. 그렇죠.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가 아니고 속도 변화를 한다. 이거 맞아. 이런 얘기. 아, 우리가 이런 걸 배울 때 3시간쯤 걸렸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30분 만에 해낸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에서요, 등가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 정도는 이제 내가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설명할 수 있죠. 그 중에서 네, 등가속도 운동이 우리의 메인 테마죠. 변화량이 일정하다. 변하긴 변하는데 변화량이 일정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 뭔지 아는데 그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는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인데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0일 수도 있지만 초기 속도 있는 상태로 출발할 수도 있어요. 맨 처음 속도가 2였다고 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t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을 때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궁금한데 이 i는 초기 속도는 2였고요. 그리고 2초라는 시간이 지난 후를 볼 건데 이 아이의 기울기 뭐라고? 기울기 뭐라고? 가속도요. 그 가속도의 크기가 3이랍니다. 라고 해본 거야. 자, 가속도가 3이래. 이 3의 뜻이 뭐니? 1초에 속력이 30. 네, 빨라져요. 그럼 1초에 속력이 30 빨라지니까 2초 지나면 얼마 빨라져야 돼? 얼마만큼? 6만큼이라고 하면 2초가 지난 후에 속도가 증가한 요거. 속도 증가량 아까 어떻게 구하라고? 델타 V는 AT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속도 증가량이야. 그쵸? 얘는 가속도가 3이니까 2초 지난 후에 속도 증가량은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6만큼 증가했겠구나. 이런 얘기였어요. 맞죠? 그러고 보면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사용한 우리가 공식 3가지가 있었어. 이제 이건 네가 써야죠. 2초가 지난 후 나중 속도 구하는 식. 됐어. 그 다음에 변이 구하는 식. 그 다음에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요거 3가지를 우리가 주구장창 외웠었는데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썼었는데 저거. 신진이 이렇게 정말 했었는데 기억나요?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걸 의심하는 거죠. 아, 그랬으면 이걸 안 하죠 다시. 그래도 했다는 걸 기억해줘서 감사해요. 선생님이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따위로 얘기했습니다. 이거 진짜. 왼쪽 페이지 위에 아, 감사. 위치까지 기억하나요? 위치 기억이 안 나. 유찬 얼마나 정도 기억나? 오, 이 똘똘이 중일, 이 무식이 중이. 와, 한 년이 갈수록 무식한 속도가 가속화되나? 늙을수록 머리가 커야 돼요. 늙을 수가 없으니. 이 무식이 새끼들.
자세를 갖고 있구나 내가 순종적으로 언제든 불러만 주시면 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구나. 어디서 끄덕이야 이 새끼야. 자 고명아 나중 속도는 이라고 하는 2초가 지났을 때 요 값을 구해라 요거 아닙니까? 요건 처음 값에다가 늘어난 거 더하면 돼 맞습니까? 네. 그게 식이죠. 맞네.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세요. 아 맞다. 아 익숙한 이종원이 익숙하다. 이제 보니 익숙한 V0 더하기 이제 이름 까먹은 예시고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간거리가 저 그래프의 밑에 있는 면적이라서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 더하기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공식이야. 맞았네.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 더하기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공식인데 사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V0 T고 삼각형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뭐야 AT 제곱인데 제곱.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따위로 잘 안 그려 라고까지도 했어. 간거리 구할 때는 이거 가운데 잘라서 이거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더 편해. 그랬을 때 여기가 뭔데? 처음과 나중 속도의 평균 값. 그 평균 속도 어떻게 구했지?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 여기다가 걸린 시간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간거리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야를 120번째쯤 했지. 와 진짜 이거를 가끔 우리 과거 애들한테 써봐 그러면 그냥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자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얘는 알더라.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 2A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공식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으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왜 푸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아까 그래프 5개랑 요거까지 완벽하게 다 쓴 친구가 없어요. 이제 오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에서 아 그런 거 배웠어. 맞아 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뭘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뭘까라는 건데요. 꼬맹아 어떤 애가 말해. 이거 무슨 운동? 자연낙하. 어떤 애를 이렇게 뭐야? 연직 승발. 연직은 중력 방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중력의 위쪽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어떤 애가 올라갔다 내려와. 이거 무슨 운동이야? 우리는 내려가는 것만 받고 올라가는 것만 받는데 사실은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 할까? 이건 연직. 그냥 연직. 그래서 얘는 연직 상반, 얘는 연직 하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둘을 합하면 연직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오, 뭐야? 그렇지. 더블선, 더블 거. 그래서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 뱅글뱅글. 뭐냐? 등소건. 또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중에서. 자, 또 이것도 있어. 맞다리, 갓다리. 진짜. 그렇죠. 진짜 운동. 그래서 우리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운동은 딱 좋게 6개입니다. 그렇죠. 자, 저 중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찾으세요. 이 중에서 등가속도 운동인 걸 찾으세요. 1, 2, 3, 4, 5, 6. 그래서 6개 중에 등가속도 운동 찾으라는 거야. 마음의 준비가 됐어? 믿거나 불러. 1, 2,
됐어. 책임질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다음 1, 2. 자유랑 지지는 1, 4? 미스신 1번. 멋진데? 주정우 지원아 태나 1번 2번 다 틀렸어요. 100% 틀렸어요. 처음에 이런 거. 등가속도 운동을 찾아라. 지금 여기 10명 있습니다. 10명 합치면 IQ가 적어도 1000은 되지 않을까요? 진짜로 모르는 것 같은데. 1000의 IQ 등가속도를 못 찾아내요. 볼것 같습니다. 그냥 외우는 건 그냥 나오지 않도 돼. 생각하는 걸 하려고 외우는 거잖아. 생각해. 방향이 바뀌고 1, 4 같은 거 등가속도 운동인 걸 찾으세요.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조건은 변해야 된다는 거야. 빠르기가 바뀌던 방향이 바뀌던 둘 다 바뀌던 뭔가 변했어야 되고요. 그 변화량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기가 바뀌던 방향이 바뀌던 일정하게 변하면 등가속도라는 거고요. 일정하게 변하지 않으면 등가속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일정하게. 이관점으로 가속도를 검증하는 건 초보적인 부분입니다. 가속도는 이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방향 속도는 그 방향만 계속 방향만 계속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 A는 네. 가속도는 이걸로 본다. 등가속도인지 아닌지는 이걸로 판단하시는 거죠. 등가속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가속도는요. 방향과 크기를 갖는 벡터값입니다. 그러니 가속도의 방향도 한 방향이고 가속도의 크기도 하나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등가속도입니다. 자, 좀 보죠. 가속도의 방향은 누가 정합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누가 정합니까? 신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등가속도이려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는 힘의 방향이 바뀐 적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속도의 크기는 누가 결정합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힘이랑 질량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운동하는 동안 힘과 질량이 변하지 않고 이 크기가 일정해야. 자, 그럼 가죠. 자, 이럴 겁니다. 이물질 떨어지고 있죠. 자, 운동하는 동안 이물체의 질량 바뀔까요? 안 바뀌네요. 그래서 자, 그럼 이물체가 받는 힘이 뭐예요? 우리는요, 물체가 뽀개지는 운동을 배우지 않아요. 탕 같은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체의 질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가속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힘입니다. 저 힘은 뭡니까?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는 진짜 힘. 멋진 말이에요. 알짜힘입니다. 그 알짜힘의 방향도 크기도 안 바뀌어야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맞습니까? 알짜힘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면
속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요. 운동 방향 같은 거 볼 필요 없어요. 운동 방향 볼 필요가 없어요. 운동 경로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받은 알짜 힘으로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오류는 경로를 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으니까 방향 바뀌었으니까 등가속도가 아닐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등가속도는 경로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힘에 의해 결정됩니다. 힘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등가속도가 맞죠? 그래. 힘의 크기와 방향이 운동하는 동안 바뀌지 않았다면 등가속도 운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로 상관없어요. 운동 경로 상관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봐봐봐. 등가속도 그런 것 같아요. 정모 1, 2, 3, 4, 6 1, 2, 3, 4, 6 아니에요. 자, 볼까? 답이 왜 없어 이 새끼야? 1, 2, 3, 4 끝. 지민 해봐. 1, 2, 4요. 이제 느낌상 애들이 막 쏙떡거리는 걸 봐서 6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고. 아니 아니야. 원래 알았어요. 1, 2, 4, 6 1, 2, 3, 4 600 1, 2, 3, 4, 5, 6 지랄. 답은 1, 2, 3, 4. 정우야, 힘의 방향 안 바뀌는 것 같아, 이봐? 그것도 해보자. 자, 그러면 봐. 얘 떨어지는 동안 무슨 힘 받니? 중력만 받아요. 아래 방향. 떨어지는 내내요. 아래 방향으로 중력밖에 안 받고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알자 힘이 중력입니다. 그래서 중력 방향 안 바뀌고요. 중력이 크게 안 바뀌니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인지 아닌지 판단은 경로가 아니고 알자 힘의 방향과 크기입니다. 알겠어? 자, 얘요. 무슨 힘 받습니까? 올라가는 동안 중력 받습니다. 됐어? 항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크기의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도 운동하는 동안 힘의 방향과 크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죠. 그러면 이 둘을 합한 게 연지 운동이죠. 됐어? 그러니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도 얘는 항상 아래 방향으로 중력만 받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운동 경로가 바뀌는 거랑 상관없이 힘의 방향과 크기 바뀌지 않죠. 등가속도 확실합니다.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오류는 등가속도인지 아닌지 자꾸 운동 경로를 보려고 하는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답을 이렇게 생기는 거죠. 등가속도는 힘의 방향과 크기로 보는 겁니다. 되겠죠? 자, 포물선은 날아간다. 자, 얘 날아갔다가 오는 동안 무슨 힘 받니? 중력 받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중력 받습니다. 힘의 방향과 크기 바뀐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얘도 등가속도입니다. 신기하죠? 얘 등가속도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늘 중력장 안에서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싸그리 100%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얘가 아닙니다. 등가속도가. 얘네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을 시키는 알자임의 이름? 뭘까요? 빼글빼글 돌고 있는 물체는 무슨 힘을 받아서 돌아? 무슨 힘? 네, 구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의 힘. 멋진 말 뭡니까? 구심력입니다.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에 있을 때 구심력의
원의 중심 방향. 그럼 이 힘의 방향과 이 힘의 방향 갈리다니? 다르죠. 힘의 방향이 끊임없이 바뀌는 그래서 등속 원호동은 힘의 방향이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등가 속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요. 가속도를 구하는 건 알자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요. A 위치요. 어떤 힘 받을까요? 저 A 위치에 추가 있을 때 저 추가받는 힘. 중력. 얘는 여기서요. R로 잡아당기는 중력과 C이 잡아당기는 장력 이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이 R자 힘 방향이고 대각선의 크기가 R자 힘의 크기야. 알겠어? 그럼 꼬맹아 반대편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무슨 힘 받냐? 똑같이 중력과 뭐 받을까요? 장력 받죠?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의 힘의 방향이 이 방향과 이 방향이 같냐고. 그러니까 등가속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힘입니다. 그 힘입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1, 2, 3, 4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고 진자 운동은 등가속도가 아닌 유일한 가속도입니다. 우리가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가속도의 기본 포맷만 배운 거고요. 이걸 이제 현실에 적용할 거예요. 자유낙하, 연직상반, 연직운동, 포물선 운동 여기까지 오늘 끌고 가야 이 강의실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그래프 분석하고 공식은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실은 물리 1에서는 안 합니다. 이거는 물리 레벨 1에서 볼 수 없는 운동이거든요. 그냥 이런 운동이 있어 정도였죠. 이걸 정확하게 그래프로 그리는 과정들은 사실은 물2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너네는 재수 좋게도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물2 내용의 절반이 다 내려와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물리 1 내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원래 이거 못 배워요. 물2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모든 애들이 다 배울 수 있어요. 물리본도 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책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수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요. 배우죠. 우리나라는 이제 고3에서 배울 걸 고1부터 배울 수 있게 해놓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물리를 선택 안 하면 시험도 안 봤는데 이제는 100% 모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통합과학은 필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리를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문과에도 소개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문과에도 뒤졌죠. 자, 너네는 이제 문과에 있는 과목 중에 뭘 공부해야 돼? 정치, 경제, 필수죠. 통사. 물리 들이는 시간이 더 많겠니? 정치, 경제 공부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더 많겠니? 정치, 경제가 더 많은 시간이 들릴 것 같은 아이들이 이과인 거죠. 정치, 경제 같은 거는 사실 물리 연습하는 시간에 비해서 10분의 1가 실제로. 그래서 은행 학원들 중에서 정치, 경제, 선행반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 A4 용지 제대로 종이 모자라면 드릴 테니까. 아까 등가속도 운동에서요. 그래프요. 기본 개형 잡았어요. 그러니까 또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다. 됐죠? 나중 속도는 불러. 처음 속도 더하기 AT. 두 번째 변이 구해라. 불러. V, 제로, T. 입이 움직여야 머리가 움직인다. V,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자, 세 번째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령 공식 2AS는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이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자유낙하입니다. 엄청 재밌어요. 자, 보면 자유낙하 운동을 해봐요. 어떤 물체가 그래서 최고점에서
자, 숫자로 써. 이게 얼마죠, 이거? 10이죠. 자, 3초까지 숫자로 써. 자유낙하 초속도 얼마? 초속도 얼마? 0. 그러니까 처음 속도를 0에서 출발했었어야 된다. 자, 그래프에서 숫자 쓰라고 그랬는데 가로 세로만 쓰면 어떠니? 면적 어디 갔냐? 이놈의 새끼를 하나라도 더 쓰려고 하는 의욕은 어디 갔냐? 자유낙하 시간 속도 그래프 어떤 모양일까? 떨어지면서 속도가 점점 맞아. 일정하게 그치? 1초 때 속도 얼마? 1초 찍어봐. 그때 속도 얼마? 응. 여기다가 써. 세로에다가 속도 얼마게? 가속도가 10이니까. 그렇죠. 4초까지 가. 1초, 2초, 3초까지 시간 속도 그려. 간거리도 그려. 1초일 때 간거리, 2초일 때 간거리, 3초일 때 간거리, 면적. 알죠? 자,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였을까? 시간 속도 그래프 이거. 그죠?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 1초일 때 속도가 10, 2초일 때 속도가 20, 3초일 때 속도가 30이라고 하는 가속도의 크기가 중력 가속도 10이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죠. 근데 나 이거 궁금해요. 그러면 이거 몇 킬로 떨어뜨리는 그래프 그릴 거야? 네. 이거 1kg짜리 떨어뜨린 거야? 10kg짜리 떨어뜨린 거야? 이 그래프 1kg짜리 떨어뜨린 거야? 10kg짜리 떨어뜨린 거야? 1kg? 몇 킬로짜리 떨어뜨린 그래프를 그린 거야? 질량 1kg? 맞아? 그럼 10kg짜리 그려봐. 이거 1kg 떨어뜨렸을 때 자유낙하했을 때 그거야. 그럼 10kg짜리를 떨어뜨렸을 때 그래프 그려봐. 하고 싶은 말이 아무도 없네. 1kg짜리 그래프에 같이 그려. 10kg짜리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응? 와, 진짜 너네 이런 식으로 할래?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똑같지. 이 개놈의 새끼들아. 너네 갈릴레이의 피사의 사탑 실험 기억 안 나? 이게 무슨 말인데요?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네. 가벼운 쇠구슬이나 무거운 깃털이랑 똑같이 떨어진다. 이거 아니야? 가벼운 쇠구슬하고 무거운 깃털 썼잖아. 타조 깃털. 동시에 떨어졌잖아. 와, 나 1kg 그리고 나서 10kg 그려봐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그리는 아이들 처음 봤다. 와, 우리 반 대단한 캐릭터야. 지우고 다시 그렸어요. 옆에 그래프를 깔끔하게 다시 그리려고. 와, 정말 깔끔하게 그리더라. 와, 돼요? 뭐가 안 되죠. 공기장. 그게 자소서 주제입니다. 왜 안 같을까? 갈릴레이가 사기꾼이었구나. 가벼운 쇠구슬하고 무거운 깃털하고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다른 애구나. 근데 안 그래. 안 그래. 누가 먼저 떨어질까?
있다는 증명할 수 있지. 네. 공기 저항의 공기 상태를 만들어서 떨어뜨려 보듯이 해봐. 우주에 가면 중력도 없는데 어떻게 떨어져 이 새끼야.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은 갈릴레이가 헛소리를 했는지 맞는 소리를 했는지 증명될 수 없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되셨어? 비를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냐고? 그냥 때려 맞췄는데 맞으면 돼요. 맞았는지 증명해야 할 거 아니야. 역사를 쓴 거 아니에요? 역사를 쓴다는 건가? 사주권인데 맞다. 아 그럼 너네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야? 틀리죠. 틀리다고 생각하는 왜 그런 거야? 이상한데. 모든 과학에는 뉴턴이 얼마나 많은 헛소리를 했는 줄 아세요? 그걸 실험을 통해서 너희가 틀렸어라고 반박을 해줘야 인정하죠. 그래서 뉴턴은 빛은 입자라고 했다가 토마스 형이 실험을 통해서 파동이야 라고 했더니 찍소리도 못 했잖아요. 실험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갈릴레이가 얘기하는 맞나 틀리나 실험하세요. 증명하세요. 증명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하죠. 직접 펴는데 생각을 지금 이렇게. 과학자는요 어려운 것 같은 걸 간단하고 분명하게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창의적이다 머리가 좋다라고 포장하는 것 뿐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걸 간단하게 증명. 실제로 공기가 있다는 걸 증명해봐. 공기도 질량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추억 보여줘야 가지고. 그걸 토리첼리가 한 거죠. 기압 측정을 통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가벼운 애와 무거운 애가 동시에 떨어진대요. 근데 현실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 때문이래요. 공기 저항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렇죠. 시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무거운 애가 먼저 떨어지는 거야. 공기 저항 때문이야. 근데 정말 저항 때문일까? 중력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닐까? 1kg짜리는 지구가 10N의 무당이잖아요. 10kg짜리는 100N의 무당이잖아요. 당기는 힘이 다르니까 가속도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어도 무거운 애가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갈릴레이는 아니래. 공기 저항만 없으면 가볍던 무겁던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1kg이자 100kg짜리 등가속도 그래프여야 돼. 인 거죠. 하죠. 여기서 바로 하죠. 얘가 공기 저항 때문에 떨어질 때 떨어지는 경로도 보면 얘는 똑바로 떨어질 때 얘는 옆으로 가서 이동 거리가 길어. 그래서 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거야. 그러면 공기 저항을 없애주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새끼가 내려가서 공기를 밉니다. 그래서 얘가 맞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우와. 그럼 동시에 떨어져야 갈릴레이가 맞는 거죠. 동시에 안 떨어지면 사기꾼인 거죠. 해볼까요? 맞죠? 동시에 떨어졌어요. 실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기가 어느 곳으로 가야만 되는 실험을 가질 필요 없이 만드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죄예요. 최소화지 아예 없는 거. 네. 최소화 시켰는데도 동시에 떨어져요. 그럼 아예 없으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근데 머리가 좋은 척하는 개새끼들은 이걸 이렇게 뒤집죠. 이게 공기가 없을 때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 말도 안 되는 시죠. 진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실험은 이 작은 차이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 능력이에요. 저는 머리가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죠. 알겠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진짜 공기 저항이 없으면 가볍던 무겁던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지는 게 맞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생기더라. 1kg나 10kg나 같다고 이씨. 지구상의 자유라가 그래프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숫자도 고정이라고.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고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모든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면 1초의 속력이 10, 2초일 때 속력이 20, 3초가 되면 속력이 30이 순간이 되는 건데, 근데 어떤 애를 자유낙하시켰다
사실은 지구에서 자연환경할 때 1초에 5m 떨어집니다. 예외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초 동안 가봐요. 20인데요. 여기가 오니까 여기는 얼마겠습니까? 25죠. 이거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됐어? 여기가 얼마인가? 같은 시간 동안에 공이 떨어지는 걸 다중성광 사진기로 찍었을 거잖아. 요 간격이 5고 요 간격이 15면 요 간격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잖아. 요게 얼마니? 45. 그러니까 이 새끼들아, 이게 45인데 여기 20잖아. 이거 얼마야? 25잖아. 패턴 봐. 패턴이 뭐야? 이거 뭐야? 1, 3, 5, 7, 9. 그걸 알고 있어야 뭔가를 풀 거 아니야. 똑같은 걸 봐도 그걸 분석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똑같이 10문제를 풀어도 어떤 애는 10분 만에 풀고 어떤 애는 1시간 걸려요.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분석해서 보자. 알겠습니까? 임팩트는 거예요. 자유롭가. 그래서 그러면 이 새끼 2초 만에 떨어졌어. 몇 미터 떨어진 거야? 20m 떨어진 거야. 그러면 20m 높이에서 자유롭가 시킬 거야. 몇 초 걸리겠니? 2초 걸리고 바닥에 닿기 직전에서도 얼마겠니? 21초. 알겠어? 이거. 수능은요 30초 단위로 한 문제를 끝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대화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애들이 서울대 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지금부터 해서 안 되는 머리는 정말 나쁜 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되겠냐?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m 1초, 2초일 때 20, 3초일 때 45.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겠죠. 하루에 영어 단어도 100개씩 외워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하겠죠. 됐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게 자유낙하야. 그러면 이러한 자유낙하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공식도 적용해야죠. 그래서 자유낙하 공식으로 바꾼다. 1번. 물론 자유낙하는요 초기 속도가 얼마입니까? 0. 이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유낙하일 때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로 바뀝니다. 납득하니? 오케이. 그럼 불러. 1번. V는 뭐니? GT. 그죠? 나중 속도는 무조건 중력 가속도에다 걸리시라고 그러면 나중 속도 나와요. 그죠? 그럼 머리 있는 척해. T는 네, G분의 얼마입니까? 9. 그러니까 꼬맹아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20이래. 좋았어.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20이래. 근데 중력가 속도 얼마야? 10.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몇 초 걸린 거야? 2초. 끝.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뭐 하는 거야? 되겠어? 이제 뭐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 30. 걸린 시간.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10루트 2. 걸린 시간.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 10루트 2. 걸린 시간. 루트 2초 됐지? 이 정도의 사고가 되면 이제 굳이 선생님이 속력이 10, 20, 30 이렇게 안 줘도 되잖아. 10루트 2 줘도 되잖아. 알겠어? 이런 얘기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겠다고요. 두 번째. 자연낙하할 때 두 번째 공식. 네, S는 이동거리. 근데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는 S라고 쓰면 돼요. 수직으로 이동한 거리는 그냥 물리의 습관이야. H. 이렇게 써요. 높이라서. 됐어? 네. 그래서 H 낙하거리는 이거예요. 불러. 뭐겠어? 2분의 1 G T 제곱인데 보면 G가 얼마야? 그러니까 얼마야? 5T 제곱이야. 그러면 2초 동안 떨어졌어. 낙하거리. 2초 동안 떨어졌어. 낙하거리 20. 그치? 3초 동안 떨어졌어. 낙하거리. 그치?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보면 물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거든요. 여기서도 시간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시간 T면 뭐니? 루트 G분의 2H. 됐어? 네. 루트 G분의 2H가 낙하 거리를 이용해서 걸린 시간을 구하는 건데 2초 동안에 몇 미터 떨어진다고? 2초 동안 20. 그러면
정말 2초 나오는지 봐야죠. 2 곱하기 20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그래서 그 사람은 2초 나오죠. 이런 느낌. 알겠어? 이게 공식을 활용한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야. 아, 공식을 활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복잡한 운동을 가면 어쩔 수 없이 공식을 막 써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됐니?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낙하할 때 걸린 시간 t는 루트 g분의 2h로 해결하시면 된다. 자, 세 번째. 불러. 세 번째 공식. 2g h는 뭐니? v 제곱. 되겠어. 자, 20m 높이에서 낙하했을 때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 얼마니? 이런 문제야. 20m 높이에서 낙하했을 때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얼마니? 라고 하는 얘를 물어보죠. 그럼 보면 우리는 뭐니? 루트 2gh. 그래서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루트 2gh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20m 높이. 그래서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얼마? 20m.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에 해당되는 것 바삭하게 알자. 그래서 저 정도 숫자 기억할 수 있죠. 됐어. 5m, 20m, 45m 하겠죠. 그 정도를 기억해 두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들이 변형될 수 있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시간이라는 걸 공식을 통해서 t는 g분의 v로 t는 루트 g분의 2h로 이런 식으로 자유낙하 운동에서 찾아낼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 정도는 가자. 이게 자유낙하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운동이다. 되겠냐? 자, 연직상관. 그래요, 여러분. 20으로 던졌었구나. 이 언제까지 올라가? 연직상반 운동이야. 올라갈 때까지만 그릴 거야. 언제까지 올라가? 자, 언제까지 올라가? 속도가 얼마 될 때까지? 0.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되겠어? 네! 그래프 그려. 연직상반 그래프 그려. 속도 20이니까 그래서 시간 집어넣고 숫자 집어넣어봐. 연직상관 초기 속도 얼마? 20. 속도가 얼마가 될 때까지? 0 될 때까지. 됐어? 그렸어. 몇 초 걸렸다고? 2초. 간거리 얼마라고? 얼마? 간거리 얼마? 20. 인 거죠? 되겠어? 오케이. 자, 공식 변형. 1번. 얘는 초기 속, 아니 나중 속도가 0. 초기 속도는 20. 가속도는 맞아. 이거 잊어버렸을까봐. 맞아. 자, 속도가 감소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물체의 처음 운동 방향을 무슨 방향으로 놓는다? 플러스. 근데 가속도는 왜 반대죠? 그러니까 플러스의 반대 방향이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공식이요. 이거 나중 속도가 얘는 0이야. 그래서 이걸 다 죽여야 돼. 됐어? 이걸 다 죽여야 돼. 처음 속도 살려야 돼. 가속도는 뭐야? 마주로 바꿔야 돼. 납득하겠어?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나중 속도는 0이고요. 처음 속도 V0에 마이너스 GT인데 이렇게 쓰려니까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항시키면 뭡니까? V0는 뭐야? GT
올라간 최고 높이는 불러 V 제로 T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돼요? 가속도에서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돼. 세 번째 불러 마이너스 2GH는 뭐니? 마이너스 V0 제곱이지? 그러니까 양쪽에 다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꼈겠지? 네. 근데 보면 좀 익숙한 느낌이 나죠? 네요. 20으로 던져서 몇 초 동안 올라가? 2초 동안 올라가? 올라간 높이 얼마야? 얼마야? 20이야. 근데 보면 얘 떨어뜨렸어. 2초 동안 떨어뜨렸어. 바닥에 닿았을速력 얼마야? 20이야. 20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력이 될 때까지 낙하한 거리 얼마야? 20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연직상반 운동은요 거꾸로 자유낙하해서 그 속도가 될 때까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어떻다? 같다. 그래서 속력이 2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나 20의 속력이 돼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나 똑같고요. 올라가는 게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연직상반 문제 나오면 연직상반으로 안 풀거든요. 자유낙하 바꿔서 풀거든요. 그래서 같다. 상황이 같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가. 손 올려. 연직운동. 자, 그리고 자, 연직운동.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죠. 연직운동. 물체를요 똑바로 20의 속력으로 던졌다가 그래서 가장 높은 거 찍고 내려온다. 이거를 시간 무슨 그래프 그릴래? 무슨 그래프 그릴래? 시간 도 그래프 그려야죠. 우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라고 구별해 드렸습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십시오. 네,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그냥 그려야 돼. 보면 틀리더라도 그려야 돼. 자, 우리가 한 번도 자유낙하 그려보고 연직상반 그려봤는데 그걸 합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싸그리다 오답이 나오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속도라 그랬지 속력이라고 안 했어요. 영재 문제에서요. 속력 그래프 그려라, 속도 그래프 그려라. 둘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얘는 속도입니다. 속도는 뭘 생각해야 된다?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향을 부호로 제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던져 올려서 물리선은 습관적으로 초기 속도를 플러스 방향으로 합니다. 초기 운동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려올 때는 무슨 방향이 그려져야 된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려져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맨 처음에 플러스 여기는 올라가는 부분, 여기는 내려가는 부분이라는 표현이잖아. 맞죠? 근데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그립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올라갈 때
땐 플러스 구간에서 움직여야 되고 내려올 땐 마이너스 구간이어야 된다. 자, 처음에 속도 20도에서 올라가는 동안 속도를 일정하게 감소. 그래서 최고점에 도착하면 속도 0. 그 순간이 여기. 그래서 그랬다가 내려와. 마이너스 구간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속도를 뭐 해줘? 빨라져.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그리셨어야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안에 그래봅니다. 됐죠? 이제 그릴 수 있겠죠? 자, 근데 보면 처음에 내가 20의 빠르기로 던졌어. 상상해. 요거 몇 초? 2초. 그러면 여기 몇 초? 4초. 여기 얼마? 마이너스 20. 공기 저항이 없다면. 그래서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운동을 할 때 같은 높이에서의 빠르기는 무조건 같습니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여기서의 빠르기가 플러스 10이면 여기서의 빠르기는 얼마? 마이너스 10인 것 뿐입니다. 빠르기의 크기는 같습니다. 방향은 반대지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면 요거 얼마? 여기요. 플러스 20이거든요. 여기 얼마요? 마이너스 20이거든요. 이게 돼요? 그럼 보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0에서 4초 동안 평균 속력 구하실게요. 평균 속도 구하세요. 0에서 4초 동안 평균 속도 구해. 평균 속도 구해. 오케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틀리면 억울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틀리더라고요. 자, 보면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총 걸린 시간으로 올라오는 거지. 총 이동거리를 나누는 거지. 얘 이동거리 얼마야? 자,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부띄어서 더하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40을 4초로 나눠서 평균 속력을 12야. 이렇게 되겠죠? 맞아?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총 걸린 시간으로 변이를 나누죠. 변이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 부호까지 넣어서 계산해야 된다 이 얘기죠. 얼마 나오니? 0 나오죠. 그래서 0인 거죠. 됐어? 그 얘기죠. 그 얘기죠. 얘기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근데 보면 저 새끼요 던졌는데요. 분명히 20의 속력을 던졌으니까 2초 올라갔다가 2초 내려온 풍이야. 근데 풍소리가 6초 후에 들렸어. 4초 후에 들린 게 아니야. 자, 어떤 상황일까? 떨어지는 부분이 더 밑에 있어. 네. 실제로 공을요 땅바닥에서 던진 게 아니라 건물 위에서 던졌기 때문에 2초 동안 올라갔다가 2초까지 내려왔는데 더 가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6초가 걸린 거야. 자, 그래프 그려봐. 지금 그린 그래프에다가 연장해. 빨리. 6초일 때 풍소리 났어. 어떻게 그릴래? 그러니까 그려. 그래놓고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이 새끼 건물 높이. 왜 빨리? 됐어? 네. 지금 2초 동안 던져 2의 빠르기로 던졌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2초 내려가는데 2초여야 되는데 더 내려가서 6초 만에 콧소리가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물 높이 어디 있어요? 건물 높이 어디 있어요? 2초에서 6초 동안 더 간 거리 이게 바로 건물의 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H 값입니다. 납득해요? 네. 여기가 플러스 20,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면 머리 있지. 여기 얼마니? 마이너스 40.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건물 높이가 얼마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건물 높이는요 4초에서 6초까지 더 내려온 요거리거든. 요거리. 그래서 이 넓이 구하면 돼. 그럼 구하면 되겠죠. 자 불러. 얘는요 등가속도 구간이죠. 그럴 때는 평균 속도 짧아서 걸린 시간도 집어넣으면 되죠. 네. 처음 속도 20, 낮은 속도 40, 평균 속도 얼마? 30. 그래서 얘는 30짜리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죠. 30 곱하기 얼마? 2. 그러니까 60이에요. 아, 이 새끼 건물 높이 60이네.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얘는 등가속도 2잖아. 그럼 등가속도 공식 쓸 수 있죠. 그 중에서 뭐 쓸 수 있어요? 이거 쓸 수 있죠. 그죠? S는 V제곱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야.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제 궁금해. 이 S의 정체가 뭘까요? 얘는요 2초 동안 20m 또 2초 동안 20m 더 내려온 거 60m. 저 S의 정체가 이동거리일까 변일까? 집어넣어봐요. 6초 동안 그냥 빨리 집어넣어봐. S값이 얼마나 나와? 처음 속도 20, 가속도 중력 가속도, 시간은 6초. 그렇다면 뭐가 나오겠지? 그게 만약에 이동거리라면 100 넘어야 되고 변이라면 60이 나와야 될 텐데 뭐가 나올까? 도 60도 아닌 숫자가 나온 사람 이상하게 계산하죠. 어디가 이상했을까요? 저 중력가속도를 마시고 넣었어야죠. 근데도 이상하게 나온 거는 정말 산수의 힘인 거죠. 얼마 나오니? 아니 이 정도의 산수가 시간이 걸리면 너네는 미래 탐구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지 않니? 유찬아 얼마나 나와? 말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숫자였어. 그러니까 맞아. 말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그게 정답이에요 병신아.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분석밖에 못하는 네가 이상한 거야. 마이너스 60 나와요. 이게 왜 이상해? 유찬 이게 왜 이상해?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려고 해본 거예요. 자, 이거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60 나오는데, 그죠? 맨 처음에 초기 속도가 얼마냐면 20이고요. 걸린 시간이 6초고요.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중력가 속도가 운동방향과 반대 방향인데 이게 마이너스 10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걸린 시간이 6초니까 6에 제곱하면 36. 그래서 때려 곱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60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 크기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높이가 나오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를 갖는 값이 나와. 여기서 말하는 S는 정확하게 뭡니까? 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생기는 거죠. 변입니다. 자, 변이는요. 처음에 출발해서 도착한 지점을 향하는 방향으로의 직선거리죠. 우리가 맨 처음에 플러스 방향 뭐야? 공동진 이쪽 방향이 플러스니까. 얘는 변이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보다 더 아래쪽이 마이너스 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얘는 출발점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초기 운동 방향을 플러스 위쪽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S라는 건 이동거리 절대 안 나옵니다. 얘가 이동한 거리 100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출발한 지점과 도착한 지점의 직선거리 요 변이 값을 우리가 그동안 S로 놓은 거다. 이거 변이 구하는 식이다. 알겠어? 이걸로 이동거리 구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뒤진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연직 운동까지도 됐어. 옛날에는 이거를 배우려면 한 물리 배운 지 한 8개월 정도 지나야 가능했던 내용이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이제 물리 배우고 나서 5개월째 되는 곳에서 배우네요.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해주죠. 괜찮아? 가능해? 가능해? 자, 그럼 이제 완성본. 쟤를 50분에 보내야 돼서 개념까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공을 던져요. 후! 뭐냐?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울 마지막 문제입니다. 폼을 써. 그래서 문제 풀어요. 시험 봐야죠. 시험 한 시간 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시험 봤는데 600번 내기만 해다 부자이 씨. 전안 봐요? 넌 다음 주 시험 끝나고 1조간 봐야죠. 자, 인생이 그렇게 다 행복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받아들여. 자, 공을 쏘는다. 와! 공을 연직 상반은 똑바로 던져서 속력이 얼마가 될 때까지 올라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연직 운동이지. 그럼 폼을 쏘는 여기가 최고 높이지. 여기서 속력 얼마? 속력이 0일까요? 아니에요. 속력이 0이었으면 그냥 떨어졌어야죠. 밀려서 떨어졌어요. 속력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런 아이지만 제도 불가속도입니다. 근데요, 비스듬한 반응의 운동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비스듬한 운동 존재가 없어요. 비스듬하다는 게 없습니다. 비스듬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는 사실은 내가 공을 던지는 순간 수평으로 이만큼 가고 수직으로 이만큼 가는 운동이야. 수평으로 이만큼, 수직으로 이만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평 운동은 수평끼리 따로 뜯어서 볼 거고 수직 운동은 수직 운동을 따로 뜯어서 보는 그냥 수평과 수직 운동입니다. 비스듬한 운동이라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컴퓨터하고 연상게임하면 누가 이기게요? 컴퓨터가 백발백중입니다. 왜요? 걔는 사용하는 숫자가 0하고 1밖에 없어서 단순하기 때문에 연산속도가 나가요. 우리는 사용하는 숫자가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쓰기 때문에 연산속도가 느리고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보면 단순한 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폼을 쏘는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체의 운동을 가장 단순화시킨 컴퓨터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0과 1로만 봐.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으로 모든 걸 다 분석해서 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물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걸 단순화시켜서 보는 거야. 그게 과학의 세계야. 알겠냐? 자, 그럼 볼게요. 눈 떠라. 자, 건물 위에서 공을 먼저 던져볼게요. 자, 꼬매나. 건물 위에서 통합과학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관점. 건물 위에서 공을 던집니다. 자, 공을 던지는데 공을 수평으로 던집니다. 10의 빠르기로 건물 높이 20m에서. 그러냐? 건물 높이 20. 느낌죠? 건물 높이 20. 느낌죠?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2초.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얼마? 20cm 안 차이나. 됐어. 네. 근데 수평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공을 던지면요. 이 공은 어떻게 날아가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폼물선을 그리면서 여기 쿵 날아갑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걸 뜯어서 보면 사실은 이미 다 배운 운동입니다. 이 폼물선 운동이라는 거야. 수평과 수직 운동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폼물선으로 보이는 것 뿐이죠. 됐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폼물선 운동은 수평과 수직 운동을 동시에 해서 폼물선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폼물선 운동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공의 수평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궁금해서요. 수평 방향만 얘가 떨어질 때까지 옆으로 간 운동만 전부 분석해 볼 거야. 처음에 여기 있던 공이 1초 지난 후에 여기 있고요. 1초 지난 후에 여기 있고요. 1초 지난 후에 여기 있고요. 또 1초 지났더니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초 간격으로 보면. 그러면 옆으로 간 모습을 보면 처음에 공이 여기 있다가요. 1초 지나니까 여기, 또 1초 지나니까 여기, 또 1초 지나니까 여기, 또 1초 지나니까 여기. 무슨 운동하고 있냐? 옆으로 등속으로. 됐어?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요.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얘는 내가 수평으로 던진 후 내 손을 떠나고 나서부터 보는 거죠. 내 손을 떠나고 나서부터 이 공을 수평으로 미는 힘이 작용하니 안 하니? 안 하죠. 얘는 떨어지는 내내 무슨 힘만 받니? 중력밖에 안 받아요. 그 중력은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해요. 수평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물체는요.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힘도 받지 않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힘도 받지 않기 때문에 빠르기가 일정해야 자명한 운동이어서 그걸 하고 있다고요. 수평으로 등속. 그럼 수직으로. 그래서 그럼 수직으로는 무슨 힘 받니? 그러면 수직으로는 중력만 받죠. 무슨 운동 해야 될까? 중력만 받고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운동? 자연으로. 그죠? 처음에 6초일 때 여기, 2초일 때 여기, 3초일 때 여기, 4초일 때 여기, 5초일 때 여기 점점 간격이 뭐해지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죠. 속력이 점점 빨라지네. 근데 수직 방향은 중력만 받네. 그러니까 이 새끼는 백발백중 무슨 운동을 했었어야 돼? 아, 얘는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떨어질 때 가속도는요. 그래서 중력을 받기 때문에 떨어질 때 가속도는 당연히 무슨 가속도겠니? 중력 가속도일 거야. 이건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정말 맞아? 이 자유낙하는 거 맞아? 난 수평 던졌는데? 그래서 싫어하죠. 수평으로 얘를 수평으로 던지는 동시에 하나는 그냥 자유낙하시켜. A야. 누가 먼저 바닥에 푹 닿았을까? 동시에 말을 됩니다. 얘는 자유낙하하고 있는 동안 단지 옆으로 밀리면서 자유낙하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20m 떨어지는데 몇 초밖에 안 걸려? 2초밖에 안 걸려. 그냥 떨어지는 건 몇 초야? 2초야. 그러니까 포물선으로 던진다는 얘기는요. 끊임없이 아이는 자유낙하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수직으로 자유낙하하는 그 시간 동안에 옆으로 밀리면서 떨어지는 것 뿐이지 옆으로 밀린다고 해서 떨어지는데 걸릴 시간이 더 길지 않습니다. 똑같이 자유낙하입니다. 알겠어? 이 얘기예요. 그럼 꼬맹아, 얘 바닥에 닿을 때까지 몇 초 걸린다고? 그러면 2초 동안 옆으로 무슨 운동 한다고? 등소. 그럼 이 감독을 얼마나 떨어지는 2초 동안에 수평으로는 시대 빠르기로 가. 그러니까 이 옆쪽으로 가는 거리가 얼마겠니? 20m. 맞아요? 예? 그냥 자유낙하하는 동안에 옆으로 밀리면서 자유낙하하는 것 뿐이야. 되겠어? 이게 포물선의 정체예요. 포물선 운동의 정체는 끊임없이 자유낙하하고 있는데 단지 그 시간 동안에 옆으로 가면서 자유낙하하는 거고 얘는 옆으로 이동 없이 그냥 떨어지는 뿐이야. 알겠어? 그래서 수직으로 내려가 거리가 같다면 낙하한테 걸린 시간은 똑같아요. 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통합과학에서는 실제로 그래서 실험하는 그림이 탐구에 나와 있습니다. 한 놈은 옆으로 자로 툭 쳐서 옆으로 수평으로 날립니다. 중전이 있는데 자로 툭 쳐서 내가 수평으로 날아가면서 떨어집니다. 한 놈은 그냥 툭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바닥에 닿는 거 동시. 이거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럼 포물선 운동이야. 이거 최고점을 기준으로 짜야 돼요. 얘는요, 이렇게 가죠. 그럼 이걸 수평 운동 무슨 운동이죠? 수평 운동 무슨 운동? 등수. 그럼 수직 운동은 무슨 운동이죠? 연직상단 이거죠. 그렇죠? 이쪽은 그래요. 그럼 반쪽에 이쪽은 얘 수평으로 날아가죠? 수직으로 가죠? 수평은 무슨 운동? 등수. 수직으로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배운 겁니다. 포물선 운동이. 포물선 운동은 그래서 등속 운동하고요. 연직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연직 성관하고 자유가 섞인 연직 운동이죠. 다 배운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되겠어? 근데 몇 분 남았니? 몇 분 남았니? 그래서 다시. 자, 이거 하나만. 근데 선생님, 저는 던졌어요. 얘 비스듬하게 초기에 던진 속도가 20입니다. 근데 이 각도가 30도입니다. 수평으로 얼마로 던졌을까요? 비스듬하게
수평 방향으로는 얼마의 속도로, 수직 방향으로는 얼마의 속도로 던진 것과 같을까? 이거 기억나?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를 더했을 때 평행사변형을 구했을 때 대각선이 이거여야지. 알아? 그러면 수평 방향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피타 이 새끼야. 삼각비 이 새끼들아. 이게 V면 얘는 얼마? V 코사인 세타로 구하면 되지. 맞아?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 네, V 사인 세타. 그러니까 얘는 수평으로 얼마의 속도로 던질 거랑 같니? 10루트 3의 빠르기로 던진 거랑 같아. 맞아? 얘 수직으로 얼마 던진 거랑 같니? 10의 빠르기로 던져 올린 거라고. 그럼 보면 똑바로 10이라는 속도로 던져 올렸어. 몇 초 동안 올라가? 1초 동안 올라가? 몇 초 동안 내려와? 1초.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2초. 최고 높이 얼마? 죽여버려 이 새끼야. 1초 동안 자유학한다고. 10. 올라가는데 1초, 내려오는데 1초. 1초 동안 자유학했을 때 간거리. 1초 동안 자유학하는 동안 간거리. 아까 외워야지! 1초 동안 자유학하는 동안 간거리. 이 개놈의 새끼들아. 어디서 자꾸 10이 나오고 지랄이야! 간거리. 5m. 이 썩을 놈의 개놈의 새끼들이. 이 높이 얼마? 5m. 이 썩을 놈들이 진짜 이씨. 그러면 수평으로 가는 거야. 얘 몇 초 동안 날아갔어? 몇 초? 2초. 그럼 2초 동안 수평으로 무슨 운동? 등속. 수평 방향 속도 얼마? 10루트 3. 이거 몇 초 동안 갔어? 2초. 그러니까 수평 거리 얼마? 20루트 3 다 구했어. 끝. 이거야. 이게 무슨? 되겠어. 저 새끼 보내고 10분 쉬었다가. 네. 뭐? 보자. 자가. 넌 이 뒤 영상 봐야 돼. 네. 네.